네, 안녕하세요. 신차설계 오시성입니다. 이번에는 푸조에서 나온 전기차 E208을 만나봤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한국전력공사 관악동작지사이고요. 지금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 이제 급속 충전기 연결해서 꽂아놓고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푸조 E208 같은 경우에도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저희가 지금 배터리를 전체에서 한 50% 썼는데 50%를 채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보고, 그리고 또 겨울이면은 전기차는 주행 가는 거리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완충을 했을 때 얼마나 또 주행 거리가 나오나 이걸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충전부터 하고. 네, 지금 저희가 25kW 이 2208 배터리의 절반을 충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33분이 지났는데 15kW 좀 넘게 들어갔거든요. 16kW가 안 들어가서 이거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중간에 끊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2208 같은 경우에는 100kWh로 이제 충전이 가능한데, 그 속도로 충전이 가능한데, 이 기계가 지금 급속 충전기라고는 하지만 50kWh로 충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50kW를 1시간에 걸쳐서 충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따져도 지금 30분이면은 25kW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일단 끊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2208에 탔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으니까 이제 안경에 김이 서려갖고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약간 특징적인 것들이 몇 개 있죠. 푸조차에는 이제 뭐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3D로 표시되는 계기판이라던가 있는데, 일단 이 메인 디스플레이는 푸조에서 원래 만들었던 사이즈는 이만한 화면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제 수입차다 보니까 맵 지도를 이제 넣는 게 힘들어져가지고 안드로이드 올인원으로 바꿔 끼면서 화면이 이제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내비게이션이 3개가 들어갑니다. 안드로이드 뭐 미러링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이제 맵진, 그리고 티맵, 카카오 내비에서 뭐 사용자 원원들을 골라 쓸 수 있도록, 스마트폰 미러링도 가능하고 뭐 애플 쪽 서비스들도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도, 스티어링 휠도 상당히 작아요. 일반 승용차들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사이즈고, 그 위아래가 이제 잘려있는 형태여서 돌릴 때도 상당히 부드럽게 부담 없이 조작이 가능합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되게 푸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기판도 보시기에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일 텐데, 디지털 계기판인데 이제 3D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씩 위치가 바뀌어 보일 수는 있어요. 재밌거든요. 이게 각도를 조금씩 바꿔서 보면은 이 앞에 약간 숫자, 그 속도 나타내는 숫자가 위에 붕 떠 있고, 뭐 주행거리 나타내는 숫자가 아래 깔려 있고, 이런 게 좀 보이거든요. 상당히 재미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카본 패턴으로 마감한 것도 푸조차의 약간 특징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검은색을 많이 써서 차분하게 차 안을 이제 마감을 하고, 이런 버튼들도 이제 비행기, 전투기 느낌 나는 그런 스위치들로 달아놨습니다. 소형차면은 이제 또 공간이 좀 좁은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요 앞에 공간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데 수납할 공간들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다 이제 핸드폰 무선 충전기 놨고요. 여기도 지금 꽂아 놓을 것들이 있고, 12V 아울렛 지원하고 USB 포트 지원을 합니다. 이런 수납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 게 그래도 실제로 차를 운행을 할 때는 편리한 것 같습니다. 네, 208은
소형차다 보니까 공간이 그렇게 막 앞뒤가 다 넓지는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인이 타기에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뭐 주먹이 이제 한 반 개 들어가는 정도로 거의 딱 공간이 생깁니다. 여길 파놓은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룸도 약간 한 손가락 한 3개 정도, 180 넘어가면은 못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앞에 2명이 앉는 용도다 보니까, 그런 차다 보니까 뒷좌석에 사람을 태울 수 있다라는 거는 꽤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공조기는 없는데 USB 포트는 2개가 달려 있습니다. 트렁크도 한번 보시면 트렁크는 생각보다는 넓은 것 같아요. 뭐 경차랑 비교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을 것 같고, 소형차랑 비교해도 상당히 깊고 넓게 잘 빠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소형차에 걸맞게 이제 전동식은 아니고 힘으로 내려야 된다는 거 감안을 해야 되고요. 실내는 상당히 세련됐죠. 예. 블랙 색상에다가 이제 약간 연두색으로 스티치가 들어가고, 요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에서 원하는 색깔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공간 자체는 그렇게 좁다라는 느낌은 들진 않거든요. 이게 소형차라는 걸 감안했을 때, 그래도 요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사용자가 좀 쓸만한, 사용자의 팔이 가거나 할 만한 공간들에는 좀 더 파놨어요. 그래서 공간을 좀 잘 활용했다, 실내 공간을 잘 활용한 것 같고, 지금 약 80% 충전이 되어 있는데 216km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나오네요. 2208 같은 경우에는 완충을 했을 때 이제 240km 정도 전방에 신호 과속 가는 걸로 이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하로 사용하십시오. 유럽 기준으로는 350km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러면은 유럽에서는 그 회생제동 쪽을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잠시 후 60km 반대로 이하로 사용하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회생제동보다는 배터리 그 자체에 충전된 걸로 얼마나 갈 수 있느냐, 그거를 따지는 것 때문에 약 100km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주행을 제가 해봤을 때, 이 차를 받았을 때 제가 한 140km 주행거리가 남아있는 상태로 받았었는데, 어느 정도 다녀도 그렇게 크게 줄진 않더라고요. 다니면서 또 이제 회생제동 때문에 다시 또 주행거리가 차기도 하고, 딱히 불편한 거는 못 느꼈어요. 이게 주행 모드는 절전하고 노멀 그리고 스포츠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여기 있는 버튼으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절전, 준, 스포츠에 따라서 이제 주행 가는 거리는 이제 줄어들기도 하고요. 지금 에코 모드는 성능과 열 쾌적성이 제한됨이라고 떴고, 표준 224km였던 주행 가는 거리가 14km로 줄었습니다. 스포츠 202km로 줄었죠. 근데 주행을 하면은 스포츠가 확실히 일반 내연기관 같은 느낌이 나요. 쾌적하게 그냥 치고 나가는 걸 즐길 수가 있는데, 회생제동에 있어서 성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는 이게 실시간으로 줄어드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인 표준을, 그리고 속도를 낼 일이 많지 않다면 절전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기차라서 지금 진동이라던가 소음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기차는 소리가 아예 안 나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제 일정 데시벨의 소음을 만들도록 강제를 하고 있는데,
그 소리도 실내에서는 거의 안 들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승차감 역시도 토션빔을 사용했지만 역시 푸조다. 멀티링크에 버금가는 승차감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게 과속방지턱을 몇 번 넘어갔는데 토션빔인 차들은 과속방지턱 넘으면 덜컹덜컹 거리면서 허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되게 조용하게 넘어가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게 여기 이제 계기판이 이제 핸들 위쪽으로 보이게 되는데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가 상당히 눈에 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 계속 눈에 들어오고 이제 주행하면서 얼마나 회생 제동이 되느냐 이게 이제 차지 에코 파워에서 이제 옆에서 속도 옆에 오른쪽에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걸 실시간으로 계속 얼마나 충전되고 있는지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니까 급가속 급제동은 잘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니까 점점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주행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푸조차도 이제 레벨 2 수준의 반자율 주행 기능, 차로 중앙을 유지하고 앞차랑 이제 거리 유지하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핸들 뒤에 숨어 있죠. 조작이 이게 레버가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손의 감각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그게 있더라고요. 크루즈 컨트롤을 42로 작동을 시켰고 여기에 따로 이제 차선을 유지해주는 버튼이 있는데 지금은 조건이 안 맞아서 이제 작동을 안 한다고 하네요. 약간 더 속도를 좀 올려보고 지금은 되는 모양입니다. 핸들이 초록색으로 들어왔는데 나름 스스로 돌아가면서 잘 가네요. 과연 여기선 이게 급격하게 꺾는 코너들에서는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상당히 잘 꺼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속에서는 작동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속에서는 너무 느린 속도, 지금 아까 보니까 시속 30에선 작동을 안 했고 40에서 50 정도 됐을 때 작동하는 거 보니까 그 정도에서 이제 조건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딱 조작 패널이 바로 눈앞에 보여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숨어 있다는 거, 그리고 요 위 뒤쪽 탭은 앞쪽이 되겠죠. 이런 데를 눌러야 된다는 게 약간 아쉬운 부분인데 그거 외에 기능 자체로는 딱 힘잡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도심에서 이제 가다서다 반복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고를 막아주고 그리고 운전 피로도를 낮춰줄 수 있다. 이 정도로도 충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푸조 2208을 지금까지 타봤는데 생각보다 소형차로서 상당히 매력적인 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전비가 4.4에서 4.8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연비가 전비인데 1kW로 4.4km에서 4.8km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0kW 배터리를 넣었고 그래서 244km 주행을 인증을 받았는데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 충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은 조건일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전기차 치고는 주행거리가 짧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기준에서는 이게 애초에 주행거리가 200km대다 보니까 아주 장거리를 다니는 분들은 사진 않으실 거고, 뭐 동네에서 도시 안에서 타는 분들이 많이 타실 것 같은데, 뭐 아이를 학원을 데려다 주거나 장을 보러 가거나 그런 용도로는 충분한 거리 아닌가. 뭐 충전은 집에서 뭐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하면 되니까요. 이 차 같은 경우에 가격대도 전기차 치고는 꽤나 저렴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천만 원대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2명이 탄다, 아니면은 신혼부부인데 이제 어린 아이가 있다, 뭐 도시 안에서만 가볍게 탈 거다라고 하는 세컨카 개념에서 전기차라는 경제성을 감안해도 상당히 좋은 차 아닌가. 대신에 한 가지 단점은 이 차가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작년 2020년에 약 100여 대가 들어왔고요. 2021년에는 또 도입 물량을 늘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얼마나 늘어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많이 늘려도 300대는 안 되지 않을까 해서 관심이 있으신다면 빠르게 신청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 레어한 유니크한 차라는 재미도 있겠네요. 네, 이번 신차 털기 푸조 2208 만나봤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차량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